다 열나면 안 오는 게 맞지. 등비수열의 합 하나도 안 했나요, 우리? 네. 전혀 안 했나요? 공식도 쌤이 안 알려줬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현아 한 번씩 체크해줘. 안 끊겼는지. 자,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여러분 수열의 합 우리가 SN 적기로 약속했죠? 얘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계속 더해서 n-1번째 그리고 n번째까지 다 더하는 거죠. 근데 그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 항은 그대로 첫째 항 그냥 A로 표기할게요. 둘째 항부터를 첫째 항 기준으로 표기를 해볼게. 그러면 둘째 항 AR 되는 거 맞아요? 셋째 항은 AR 제곱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그럼 얘는 AR n-2제곱 마지막에는 AR n-1제곱. 그래서 여기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잖아. 그죠?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할 때는 얘들아 똑같이 SN을 한 줄 더 적었어. 대신 순서를 확 다 뒤집어서 적었었지. 기억나? 등비수열의 합은 얘들아 SN을 한 번 더 적긴 할 건데 이 식 전체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해서 적을 거야. 공비 한 번 곱해서 적을 거야. 맨 앞에 있던 A가 AR이 되겠지. 그거를 한 칸 밀어서 두 번째 칸에 쓸게요. 얘한테 알곱한 거예요. 그 다음 얘한테 알곱한 것도 한 칸 밀어서 여기다가 쓸게요. 이런 식으로 쭉 한 칸씩 밀게 되면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될까? 말 하나씩이 더 붙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두식을 빼볼게요. 이렇게 해서 두식을 빼볼게요. 그러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뺐다라고 보면 1-R에 SN 되는 거 보일까요, 여러분? SN 빼기 R SN이니까 SN 묶어내가지고 는 잘 봐. 날아가지. 여기 있는 거 다 날아갑니다. 싹 다 날아갑니다. 싹 다 날아갑니다. 위아래가 서로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남는 거라고는 맨 앞에 있는 첫째 항 A, 맨 뒤에 있는 AR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아요. 그죠? 얘 빼기 얘밖에 안 남아요. 거기에서 마찬가지 공통인 걸 좀 묶어낼게요. 이렇게 묶어낼게요. 결론 나왔네. 등비수열의 합 SN은 1-R을 나눠주면 되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 얘는 만드는 과정까지 아셔야 됩니다. 과정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결과만 알면 안 돼요. 과정까지 다 암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요거를 분모를 -1로 묶어내고 분자도 -1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묶어내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되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같이 묶어내면 그래도 부호는 변함이 없죠. 마이너스를 둘 다 묶어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어차피 같은 건데 그럼 쌤 왜 두 개의 버전을 배웁니까?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너희들이 계산을 하는데 음수가 있으면 그렇게 계산을 많이 틀려요. 음수가 있으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양수 만들어주도록 두 개 중에 선택해서 가자는 거예요. 분모가 양수가 되려면 r이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r이 1보다 작으면 이걸로 옵니다. 분모 양수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분모 양수 될 수 있도록 r이 1보다 큰 상황에서는 이걸로 된다는 겁니다. 편의성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알겠죠? 그럼 얘들아 1보다 작을 때와 클 때를 했으면 뭐 하나 빠졌잖아. 뭐가 없어? 어? 1일 때가 없지. 1일 때가. 그치? r이 1이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1이야. 이게 뭔 뜻이냐? 등차 수열로 보면 공차가 0인 상황, 등비 수열로 보면 공비가 1인 상황. 즉 어떤 상황? 첫째 항부터 계속 똑같은 숫자만 나온 거야. 첫째 항 A가 계속 나온 경우야. 그걸 몇 개 더하자? 첫째 항부터 n개를 더하자. 그치? 그래서 첫째 항 자체를 n번 더하니까 첫째 항을 n이랑 곱하면 되겠지. 공비가 1인 경우에. 이거 이해돼요? 같은 숫자 나열되는 수열. 등차 수열로 해석해도 저렇게 되고 등비 수열로 해석해도 저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겸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 Sn은 n에 관한 몇 차 함수식이라고 그랬죠? 2차 함수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 알지? a 곱하기 n의 제곱 b 곱하기 n 더하기 c라고 했습니다. 2차 함수 형태라서. 그죠? 여기에서 경우가 두 개로 갈라졌던 거 기억나요? 여기에서 상수항 c가 0인 상황과 상수항 c가 0이 아닌 상황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우리 상수항이 0이면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렇지. Sn 빼기 Sn-1을 해서 찾은 이 AN이 몇째 항부터 다 성립한다? 첫째 항부터 깔끔하게 다 성립합니다. 따라서 뒤에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었다. 그죠? 뒤에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첫째 항부터 깔끔하게 다 성립하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됐습니다. 그때는. 근데 상수항이 0이 아니라 살아있어. 그럼 얘는 Sn 빼기 Sn-1을 해서 구한 AN이 몇째 항부터 성립한다? 둘째 항부터 성립을 한다. 그럼 첫째 항은 어디서 구해라? 첫째 항은? 그렇지. 원래 문제에서 나왔던 식에다가 1을 대입해서 찾아라. 그래서 얘는 일반 항을 또 두 줄로 가야 된다. 세트로 같이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요? 요 똑같은 게 등 비수열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2차의 개수가 2분의 d가 된다라고까지 쌤이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요? 지난주에 우리 했어요. 2차 개수가 2분의 d다라는 설명. 자, 그럼 등비 수열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가져올게.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 전개해볼게. 바로 돼 있는 거. 그대로 전개해볼게. 그러면 1-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r분의 a. 어이구 순서 반대로 적었다. 순서 반대로 적었다. 요거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여기에서 요거 항 하나랑 여기에 있는 개수 하나랑 잘 보세요. 둘이 무슨 관계입니까? 둘이 무슨 관계예요? 부호만 반대인 거고 여기 부호만 반대. 그죠? 그래서 S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R의 n제곱한테 공비의 n제곱한테 어떠한 상수가 곱해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상수항이 있을 때 얘도 두 가지 상황으로 이제 나뉩니다.
아래 n제곱에 있는 개수와 여기 있는 상수항 b를 더했을 때 깔끔하게 0이 나오면 얘는 첫째 항부터 다 성립하는 등비수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은 Sn 빼기 Sn-1이 an 하고 뒤에 저걸 넣습니다. 이 형태를 띄면 첫째 항부터 다 성립하는 등비수열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봤더니 a 더하기 b가 0이 아닌 거야 얘들아. 그 상황에서는 둘째 항부터가 등비수열이 성립하기 때문에 둘째 항부터 이렇게 적어놓고 첫째 항은 S1에서 찾아야 된다. 세트로 또 가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에서 상수 C의 역할을 했던 게 이렇게 역할을 해줍니다. A 더하기 B가 0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될 사실,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서요 지수를 다른 모양 아무것도 안 돼요.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2n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돼요. 딱 n으로 모양을 맞췄을 때 그 아래에 있는 밑이 바로 누구다? 항상 그 등비수열의 공비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차를 바로 찾을 수 있었듯이 여기서 공비를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SN식이 나왔을 때. 알겠습니까? 정리해 놓으시고 이거 두 개 한꺼번에. 위에 거는 지난주 내용, 밑에가 오늘 새로운 내용, 등비수열. 승현아, 안 적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졸리지? 자러 온 거 아니잖아. 저걸 시간 다 지나갔는데 이제 적으면 어떡해. 잠 깨.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졸려. 자, 등비수열 합 공식 사용해 봅시다, 여러분. 07-2번으로 가볼게요. 책에는 190페이지입니다. 자, 공비가 음수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딱 적어놓으세요. 아래 음수. 그 다음 그런 등비수열에서 제4항이 6이래요. 제4항이 6이래요. 그 다음 제6항은 54래. 그때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 합이니까 S10 얼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넷째 항과 여섯째 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각각을 뭘로 바꿔야 돼? 이 네 번째 항은 AR 몇 제곱? 3제곱으로 붙였어야 되지. 네 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한테 공비 3번 곱해야지. 그 다음 여섯 번째 항은 A, R 5제곱으로 가서 54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 두 식을 어떻게 연립하면 좋을까? 그렇지. 이렇게 나눕니다. 분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결국 R의 제곱분의 1이 54분의 6이니까 9분의 1. R제곱은 얼마다? 9네.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얘 덕분에 R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나오죠. 얘를 다시 어디다 반영해주면 좋을까? 여기 위에 첫 줄에 반영해주면 되겠죠. A 곱하기 마이너스 27을 했더니 6이 나오거든. 따라서 A는 보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분의 2인가요? 9분의 2 나오겠네. S10을 구합시다. 공식 사용하면 되겠죠? 자, 1-R로 갈까? R-1로 갈까? 뭘 봐야 된다고? 이놈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면 된다. 1보다 작죠? 그럴 때는 1-R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3 분의 첫째 항 얼마? 마이너스 9분의 2 분의 1 빼기 공비 마이너스 3의 몇 제곱? 한개수 10개. 이렇게 가면 됩니다.
따라서 4분의 마이너스 9분의 2 1 빼기 그냥 3의 10제곱 해도 되겠네. 마이너스 3을 10제곱 하나 3을 10제곱 하나 양수인 거 똑같잖아요. 번분수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9분의 8 1 빼기 3의 10제곱.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면 돼요. 여러분. 이대로 갑니다. 알겠죠?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너희가 좀 빨리 눈치를 채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어. 뭐냐면 넷째 항과 여섯째 항이 있잖아. 분기 수열 이룬다며. 넷째 항에서 여섯째 항 되려면 공비 몇 번 곱해야 돼? 2번 곱해야 되지. 그치? 6에서 54 되려면 얼마 곱해야 돼? 9 곱해야 되지. 얘는 얘네. 이걸 안 적고 그냥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야 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감각이 문제인 거야. 이걸 봤을 때 저게 바로 보이는 감각이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부분 합이 주어진 건데, 자 08-2번 별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나와요. 첫째 항부터 제 10항까지의 합이 9, 그래서 쌤이 S10이라고 적었습니다.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이 63, 그래서 S20은 63이라고 적었습니다. 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이 필요하대. 문제에서 필요한 거는 A21 더하기 A22 이렇게 해서 A30 이게 궁금하대. 이거 S30 하면 맞아 틀려? 왜 틀리지? 이유는 S30은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얘는 21번째부터인데. 그래서 누구를 다시 빼야 돼? S20을 빼야 이게 똑같은 거지. 그럼 결국 뭐야? S30 구한 다음에 S20에 해당하는 63 빼면 끝인 거야, 얘들아. 진짜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건 S30이었던 거지.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되느냐? 자, S10하고 S20을 쌤이 공식을 사용해서 들어가 볼게. 첫째 항도 몰라, 공비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한 개수만 알고 있어. 그러면 식으로 만들면 R-1분의 첫째 항 그리고 한 개수 10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지. 처음에 S10을 만든 거야. 그 다음 S20 만들어 볼게. 그러면 R-1분의 A의 R의 20제곱 빼기 1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1을 1에 20제곱 적어도 상관없죠. 1은 몇 번을 곱해도 1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적을까? 합차하려고. 얘는요 R-1분의 A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R의 10제곱 플러스 1. 이 결과가 현재 63이야 얘들아. 그치? 보이니? 이거 보이니 얘들아 지금? 바로 위에 있네. 바로 위에 있네 이거. 얼마? 바로 위에 있죠. 그치? 그러면 R의 10제곱 플러스 1이 7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7, 9, 63이니까. 맞아요? 따라서 R의 10제곱 얼마? 6이다라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에? R의 10제곱 플러스 1이 R 마이너스 1분의 R 10제곱 플러스 곱하기잖아요. 여기는. 곱하기잖아. 더하기 빼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한 덩어리 그냥 주어 바뀌면 얘밖에 안 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S30을 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S30은 여전히 공비도 모르고 첫째 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치? 대신 한 개수만 30개인 걸 압니다. 여기도 1을 뭘로 보면 좋을까? 1에 30제곱으로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얘를 뭐 하면 된다? 인수분해를 하는데 이 30제곱을 얘들아, 이 30제곱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R의 10제곱에 다시 세제곱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길이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인 거야. 지금. 인수분해 공식 기억나? 나머지 그대로 적어주고 10제곱 마이너스 요거 그 다음에 제곱 그대로 제곱 이렇게 가면 되지. 인수분해 보여 얘들아? 얘를 구하는 게 되는 거야. 또 들어있다 얘들아. 여기 또 있어 또. 여기 또 있어. 얼마라고 방금? 9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찾으면 되거든? 이거 뭐야 이거? 저거 제곱. 이거 제곱한 거야. 그지? 36. 얘 6. 얘 1. 그럼 결론은 뭔데? 9 곱하기 36 더하기 6 더하기 1하면 43인가요? 9 곱하기 43이 S30. 문제에서 진짜 묻는 거 이거였지, 그치? S30 빼기 63이 진짜 묻고 싶은 거였잖아. 그래서 결론 9 곱하기 43 빼기 63 해주면 정답입니다.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 어떻게 푸는지 꼭 복습 엄청 나옵니다. 됐어요? 요게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정석적인 풀이법입니다. 요게 정석적인 풀이법. 교과서에서 딱 요구하는 형태로 푼 겁니다. 이걸 쌤이 다른 시야에서 또 한번 풀어줄게. 다른 시야에서 다시 풀어줄게. 두 번째 풀이. 솔루션 두 번째입니다. 요 S10을 얘들아 쭉 풀어서 써줄게. 첫 장은 그냥 A 잡을게. 이렇게 해서 10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요거 맞나요? S10이라는 걸 다 풀어서 쓰면 맞아요? 그 다음 S20이 63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S20은 쌤은 그대로 안 적을게. 어떻게 적을 거냐 하면 이거 바로 다음 문제 11번째 항부터를 적을게. 그러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이렇게 가서 20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얘는 20번째 항까지 합해서 10번째 항까지를 다 뺀 거 맞아요? 11번째 항부터 시작했으니까 얘 누구예요? 53 빼기 9 아닙니까? 결과는 54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은 거 요거 그대로 적어보면 30번째 이건 물은 거야 지금. 이건 물은 거야. 맞지? 문제에서 물어본 거 또는 준 거 내가 그대로 그냥 쓴 거야. 잘 봐 여기서. 얘들아 첫째 항에서 얘 되려면 공비에다가 10번 곱하면 되지. 얘에서 일로 오려고 해도 공비 10번 곱하면 되지. 모든 항이 다 공비를 10번 곱하면 나오는 거지 지금. 맞아? 첫째 줄에서 둘째 줄로 넘어오려면 공비의 10제곱만큼을 곱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그럼 여기 숫자로 봐봐. 9에서 54가 되려면 얼마 곱해야 돼? 6을 곱해야 돼. 여기서 바로 뭘 눈치채야 된다? 아래 10제곱이 6이구나. 여기서 바로 눈치를 채고 그 다음 잘 봐. 얘가 다시 얘 되려면 또 얼마 곱해야 돼? 10제곱. 전부 다 뭐가 필요하다? 아래 10제곱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도 54에서 얘가 할 때 아래 10제곱에 해당하는 6을 곱하면 그냥 답인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는 문제야 이거. A가 10제곱 플러스 A가 11제곱 있잖아요. 그 식. 그냥 만든 거죠. 여기에서 이거 두 개가 있는 걸 이용해서 만든 거야. 이걸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등비 수열이 같은 개수만큼 묶여서 더해서 계속 하잖아. 지금처럼 10개일 필요가 없어. 3개, 3개, 3개 묶어도 되고 4개, 4개, 4개 이런 식으로 묶어도 돼. 등비 수열인데 같은 개수 연속적으로 이렇게 더한 덩어리들이 나와. 그러면 이 각각의 덩어리들 자체가 다시 등비 수열을 또 이룹니다. 무슨 말이냐? 등비 수열이 그냥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갔단 말이야. 만약에 두 개씩 묶었다고 해볼게. 요거 두 개 더하고, 그 다음 요거 두 개 더하고, 이거 두 개 더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고 쳐. 그랬을 때 얘에다가 누군가를 공비 누군가를 곱하면 얘가 나오고요. 얘한테 다시 공비 누군가를 곱하면 또 얘가 나와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애들은 같은 개수만큼 묶여 있으면 다시 또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대신 공비는 원래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얘처럼. 그냥 R이 아니라 R의 10제곱이잖아. 그치? 심지어 R 위에 있는 지수는 항상 얘네들의 개수야. 심지어 항상 얘는 두 개씩 묶었지. 그럼 여기에 공비가 R의 제곱이야. 세 개씩 묶었으면 R의 세제곱이야. 알겠니?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등비 수열을 같은 개수씩 계속 나열했을 때 걔네들끼리 등비 수열 이룬다 라는 내용. 이거 등차에서 성립 안 해요, 여러분. 등비에서만 성립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저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알고 계셔야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 형님 화면 한번 확인해 줘. 들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는 191페이지 볼게요. 공부 다시 1번이에요, 여러분. SN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너희한테 A4를 묻고 있어. A4를 묻고 있어. 자, SN식이 등비수열인 거 딱, 등비수열의 합인 거 딱 파악했지? 왜? N이 지수에 달려있거든. 그럼 등비수열의 합인 거야. 이걸 딱 보자마자 너희가 체크해야 되는 거 두 가지. 등비수열의 합인에 파악했으면 바로 파악해야 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 할 일, 지수를 n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정리가 다 돼서 나온 거예요. 얘는. 알겠지? 지수가 n으로 깔끔하게 정리되면 거기 밑에 있는 얘가 누구라고? 공비라고. AN의 공비는 3이구나 라는 걸 바로 캐치해내셔야 됩니다. 보자마자. 두 번째 체크해야 할 사항, 아래 n제곱 앞에 있는 계수와 상수항을 더해봅니다. 그랬을 때 얘는 0이 나오죠. 이게 아까 무슨 의미라고? 저 SN은 첫째 항부터 모두 등비수열이 성립하는 L을 더한 거구나. 이걸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AN 뽑아내면 SN은 2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2고요. 바로 밑에 줄에 SN-1을 쓰면 이렇게 나오겠죠. 두식을 뺍니다, 여러분. 두식을 뺍니다. 그러면 SN에서 SN-1을 뺐으니까 AN이 될 거고 뒤에 마이너스 2는 같이 날아가겠죠?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서 이거 빼면 되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정리는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게 좋거든. 묶어냅니다. 그러니까 묶어낼 때 지수가 낮은 걸로 묶는 게 편하다. 알겠지? n보다는 n-1이 더 낮잖아. 그래서 n-1로 묶으세요, 여러분. 더 낮은 걸로. 그럼 앞에는 누가 남아? 3n 플러스 1제곱이 남지. 그치? 뒤에는 다 묶어 나왔으니까 1만 남겠지. 그럼 이거 또 2네. 그치? 아, an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n-1제곱이구나. 얘 근데 몇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써야 돼? 1차. 얘 첫째 항부터 다 성립하죠. 근거는 여기. 그러니까 2 이상 이런 거 안 써도 된다고. 그냥 이걸로 끝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4를 대입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까? 뭐 굳이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둬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09-2번 볼래 얘들아. 09-2번. 나 이거 안 적을 거야. 안 적을 거야. 잘 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라고 해놓고 SN식을 던져줬어요. 지수 형태죠. 등비수열의 합 맞겠죠. 근데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해달래. 그럼 쌤이 어떻게 봐야 된다고 얘를? 지수부터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 지금 현재 지수 n 플러스 2야 얘들아.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 n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너희는 4 곱하기 3의 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k가 있는 걸 어떻게 n 지수 형태만 만들 수 있어? 3의 마이너스 3의 제곱을 꺼내면 되지. 꺼내면 되지. 이거 같은 식이잖아. 그러면 어떻게든 n만 딱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든 거잖아. 그러면 결국 뭐야? 4 곱하기 보니까 36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k가 되는 거야. 여기서 눈치채야 되는 거 두 가지 뭐라고? 공비가 3이고 문제에서 이미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뤄라라고 말을 했지? 그럼 뭘 찾아내야 돼? 36이랑 k랑 더해서 0이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k는 얼마?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첫째 항부터 성립한다 그러네. 정리해서 더하면 0. 만약에 등차수열이면 상수항이 0. 알겠죠? 그 다음에 적음해야 돼요. 적음. 경제 수업을 잠깐 해야 되겠네요. 자, 용어부터 조금 정리하고 어때요, 여러분? 적음과 적금 차이점. 적금은 매달 돈을 넣는 거. 적금은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적금을 들면 조금 이자. 적금은 만기일이 있고 만기일이 있고. 만기일 다 채우면은 그걸 한꺼번에 돌려받고. 그지? 그럼 적금은 뭔데? 그냥 원할 때 넣는 거 아니에요? 원할 때 넣는 거. 비슷한데 둘 다 비슷한 말을 했는데 조금씩 틀렸어. 적금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그 행동 자체가 그냥 저금이야. 알겠지? 적금은 그게 뭐냐면 그 저금을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넣는 그게 적금이야. 그 차이야. 그리고 둘 다 이자가 붙는 건 똑같아. 이자가 붙는 건 똑같아. 알겠니? 얘는 대신에 꼬박꼬박 예를 들어서 2년짜리 적금이다. 10년짜리 적금이다. 그러면 꼬박꼬박 돈을 넣어서 그 기간이 만기가 되면 다시 돌려받는다. 적금은 그거랑 아무 관련 없어. 그냥 돈을 넣는 행동 자체가 그냥 적금이야. 돌려받는 거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야. 차이점 알겠니? 우리는 여기에 지금부터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할 겁니다. 어떤 거냐면 너희가 매달 5만 원씩을 5년 동안 모았다. 이자가 2%다. 나 5년 후에 얼마 돌려받지? 이거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너무나 실생활에 와닿는 문제 아니냐 이거? 여기 돈 안 모으나? 돈을 안 모으나? 돈을 모은다면 이건 실생활에 완전 와닿는 문제인데? 이렇게 되는 게 적금인 거예요 얘들아. 아까 이자를 준다 그랬지? 이자를 주는 방식이 다시 또 두 가지야. 두 가지야. 자 먼저 월 이율과 연 이율. 얘는 뭐냐면 이자를 얼마마다 주느냐의 차이야. 월 이율은 매달 이자가 붙어. 매달. 대신 돈도 매달 넣겠지. 그지? 연 이율은 1년에 한 번씩 이자가 붙어.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보통 월 이율은 뭐 2년짜리 상품, 3년짜리 상품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뭐 24번 내지 36번 돈을 넣고 이자도 24번 내지 36번 넣겠지. 연 이율은 막 30년짜리 상품, 50년짜리 상품 이런 걸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30번 돈 넣고 이자 30번 넣고 50번 돈 넣고 이자 50번 넣고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얘는 이자를 언제마다 주는지의 차이. 그 다음 세 번째
단리법과 복리법 두 가지의 이자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건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첫 번째 단리법. 너희가 10,000원씩 넣을 거야. 자, 10,000원을 저금을 했어. 파격적인 이자 10%를 줄게. 그 다음에 이거 1년 후에 얼마 돼 있을까? 연이율 10%야. 11,000원. 왜? 1,000원. 10,000원에 대한 10%가 늘어난 거야. 플러스 1,000원이 된 거야. 그 다음 1년이 또 지났어. 이게 얼마 돼 있을까? 12,000원. 12,000원이 돼 있어. 1,000원이 또 붙은 거야. 단위법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내가 처음 넣은 돈 원금의 이자를 줍니다. 내가 10,000원 넣었으면 이 10,000원에 대한 이자는 앞으로 1,000원으로 딱 고정이야. 이자가 하나도 안 변해. 계속 1,000원만 붙어. 이게 단리법. 두 번째 복리법. 복리법으로 이거 한 10%씩 먹어볼게. 자, 10,000원. 원금 10,000원이야. 처음에 10% 붙으면 11,000원. 1,000원이 붙어서 12,000원이 돼. 아니 11,000원이 되겠지. 11,000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이 중요해. 12,100원. 12,100원이 돼 있어. 아니지? 맞나? 12,100원이 돼 있어. 달라. 왜? 복리법은 여러분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의 이자를 적용해 줍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걸 갖고 있었으니까 얘한테 적용해서 이만큼의 이자가 붙은 거고요. 이 시점에는 내가 11,000원을 은행에 넣고 있었지. 그럼 얘한테 10%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붙는 게 1,100원이 붙어요. 그러면 다시 또 복리를 적용하면 여기 얼마 또 붙는 거야? 플러스 1,210원이 되는 거야. 여기는 계속 1,000원으로 이자가 똑같지. 근데 얘는 이자를 낳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니? 그럼 돈 모으는 입장에서는 뭘로 해야 돼? 복리. 복리로 해야지. 그래야 돈이 많이 모이지. 내가 넣은 돈보다. 그지? 지금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횟수가 40번, 50번 이렇게 되잖아. 돈이 2배까지도 차이가 나. 이게 지금 초반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나,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너무 은행 상품 광고 같긴 한데 은행에서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요. 이 복리법 상품을 어린 나이 대상들한테 많이 팔아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갖고 있는 자원이 뭐야? 시간이야. 돈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 많은 사람은 많이 넣겠지. 적은 사람은 적게 넣겠지. 근데 시간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는 자원이거든.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 월마다 이자를 주거나 연마다 이자를 주지. 사람이 죽는 나이는 사실 거의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거의 80에서 100 정도로 보잖아. 그치? 그럼 너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거의 60? 좀 많이 오래 하면 70 정도까지란 말이야. 그때 동안 어떻게든 모아서 노후에 써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 복리는 아까 봤지? 이자가 이자를 낳아준다고. 너희가 20살 때 복리법 상품을 가입해서 돈을 모은 거랑 나이 50에 넣은 거랑 나이 70대 찾는다고 생각하잖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어. 시간이라는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를 할 수가 없어. 이게 같은 10대에 금액으로 넣는 넣는 원금이랑 50대에 넣는 원금이랑 차이가 클 텐데도 그래도 그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 그래서 복리 상품은 어렸을 때 가입해요. 시간이 너희한테 돈을 만들어주는 상품이에요. 복리법이. 소액이라도 복리로 계속 모아야 돼. 소액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돈이 모여. 알겠니? 단리법과 복리법 차이 봤고요. 근데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그렇지? 당연히 단리 상품, 복리 상품 있으면 어디에 가입하겠냐? 당연히 여기 가입하겠지. 그럼 여기 가입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대다수의 상품들이 이제는 이게 없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찾으니까. 이게 돈이 더 많이 모이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이걸 뭐하러 해? 그지? 이제 거의 이 상품은 없습니다. 너희가 뭐 하려고 그러면 다 그냥 복리법 이렇게 적혀 있어. 복리 이자 지급 다 적혀 있어. 알겠지? 걱정 안 하고 그냥 빨리 가입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 해서 돈을 모을 건데 여러분. 그 돈을 모아서 목돈을 모아서 대학 등록금을 쓰든
차를 사든 집을 사든 결혼 자금을 쓰든 돈을 모으겠죠. 그렇게 모인 돈을 우리는 원리 합계라고 부릅니다. 그 돈 금액 자체를. 자, 원리 합계가 무슨 말이냐? 원금과 리자의 합계입니다. 두 법칙 적용해서 리자가 된 건데 원래는 이자겠죠. 원금이랑 이자랑 합친 금액을 원리 합계라고 지금부터 부르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예시를 통해서 설명할 테니까 그냥 노트 꺼내서 다 적으세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쌤이 예시를 던져줄게. 적으세요. 승현아, 밤새고 왔냐? 정신을 못 차리네. 적으라니까. 반리 복리는 안 써져 있어요, 문제. 그냥 당연히 복리야. 아, 당연히 복리야. 답이는 안 나와. 가도 될까? 시작합니다. 자, 이런 거 풀 때가 처음이니까 쌤이 원리부터 다 알려줘야 되니까 간이 달력을 하나 만들게. 지금 2022년이니까 자 2022년 1월입니다. 월 초에 넣는다고 나오죠, 그죠? 얘들아, 아까 쌤이 용어 정리 하다가 하나 빠뜨렸네. 월 초에 납입한 달을 우리가 기수불이라고 한자말을 쓰고요. 월 말에 납입한 달을 한자말로 기말불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즘 한자로는 거의 안 나오니까 한글로 알고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기수불 초에 납입한다라고 나오잖아. 월 초잖아. 1일날로 잡으면 돼. 만약에 연초야, 그러면 1월 1일이야. 월 말이지. 매월의 마지막 날 31일 잡으면 돼. 알겠지? 또는 뭐 30일까지 있는 날은 30 잡으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초에 넣으니까 1월 1일날 10만 원을 넣으러 가겠지. 10만 원 넣으러 가겠지, 그지? 그 다음 2월 1일이 돼서 또 10만 원을 넣으러 가겠지. 쭉 해서 3년 동안을 넣을 거야. 그럼 나 돈 몇 번 집어넣어야 되냐? 36. 36번의 돈을 집어넣어야 돼. 2022년 1월 1일 날 처음 넣었거든? 마지막 넣는 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야? 24년 4년 12월 12월 1일이 내가 마지막으로 돈을 넣으러 가는 해. 날짜야. 이거 이해돼? 3년 동안에 돈을 넣어야 되니까. 마지막에 돈 넣는 날은 2024년 12월 1일이 돼야지. 이때 10만 원을 넣으러 마지막으로 은행에 갈 거야. 36번째. 요거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3년 후 또는 3년 만기 후 돈을 찾는다 그러지. 얘들아. 돈 찾는 시점은 얘들아 무조건
말일 날이야. 돈 찾는 날은 무조건 말일 날이야. 내가 12월 1일 날 돈을 넣었지만 은행에서는 나한테 12월 31일 날 줍니다. 여러분. 1일 날 안 줍니다. 알겠죠? 내가 돈을 찾는 날은 2024년 12월 31일에 지금까지 내가 넣은 이 수많은 36개의 10만 원을 한꺼번에 다 수령받는 날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가 지금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월 이율이 2%다. 무슨 말이냐? 매번 내가 넣은 돈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2%씩 그 금액이 증가할 거라는 얘기야. 뭔 뜻이냐? 얘가 한 번 지나고 나면 10만 원에 2%가 증가해 있을 거니까 1.02가 곱해져 있을 거야. 2%가 증가할 거야. 그지? 얘가 한 번 더 3월 1일이 되면 10만 원에 1.02가 두 번 곱해져 있을 거야. 또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그럼 얘도 한 번 지나면 10에 1.02에 1.9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는 그냥 10만 원을 매달 넣으러 가는 건데 내가 이미 넣어놓은 돈은 지가 알아서 2%씩 계속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돼? 그걸 여기서 한꺼번에 다 더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한꺼번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된 거지? 그 다음 설명한다? 얘들아,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마지막에 넣은 걸 봐야 돼. 내가 마지막에 10만 원을 12월 1일 날 넣었어. 월 이율이야. 월 이율. 한 달 동안 있으면 돈을 이자를 주는 거야. 날짜 잘 봐. 한 달이 되기까지 얼마가 부족해? 하루. 하루가 부족해. 자, 이자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하루가 부족해. 이자 줍니다. 하루가 부족하면 한 달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자가 한 번 딱 붙어서 내가 되찾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들아 11월 1일 바로 전에 넣은 돈은 이자가 몇 번 붙어 있을까? 두 번. 두 번 붙어 있겠지. 얘보다 한 달 더 있었으니까. 그지? 바로 그 전에 넣은 돈은 이자가 두 번 붙어 있을 거야. 그 전에 넣은 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붙어 있겠지. 그렇다면 처음 넣은 10만 원은 내가 찾는 시점에 이자가 몇 번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35번. 35번. 5번. 잘 생각해. 6번. 6번 붙어 있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금액을 싹 다 더해주면 내가 3년 동안 모은 돈이 얼마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10만 원 곱하기 36 하면 안 돼. 이자 받아 먹어야지, 그치 얘들아?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슨 수열이지, 가만 보니까? 이거 등비 수열이야. 이거 등비 수열이야, 얘들아. 첫째 항이 얼마짜리? 10. 10만 원? 첫째 항이 이거지. 10만 원 곱하기 1.02가 첫째 항이지. 그지? 첫째 항이 10만 원 곱하기 1.02가 되는 거고 공비 얼마? 공비 얼마? 1.02. 1.02. 항 개수 몇 개? 36. 36개. 따라서 내가 찾는 돈을 찾게 되는 금액은 R-1분의 첫째 항 바로 열고 공비에 그냥 바로 열게. 공비에 36제곱 빼기 1. 자, 1.01을 그럼 36번 곱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 문제에서 다 알려줄 거야. 문제에서 1.02의 36제곱은 얼마로 간단하게 계산해라 이렇게 줄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것만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소수점 계산 복잡하겠지. 해야 된다 이거. 이거 진짜 해야 돼라고 묻는데 진짜 해야 되는 거 맞아. 알겠지? 내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내신에서 나와요. 수능 모의고사는 절대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나와. 알겠지? 자, 요게 기수불 문제를 푼 거야. 기수불 문제. 요거 잘 기억해놔. 기말불 이거랑 거의 비슷하거든. 차이점만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해놔야 돼. 요 모양.
지웁니다. 이제 기말부를 하러 갑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그럼 기말부는 항이 35개예요? 돈 넣는 횟수가 36번인데 돈을 넣는 횟수가 36번인데 35개의 항이 구성되어 있으면 몇십만 원 한 번 어디 갔어? 말이 안 되지. 한 개수는 무조건 돈 넣는 횟수랑 똑같아. 무조건이야. 자, 기말물 하러 갑시다, 여러분. 얘는 어떻게 보면 되냐? 2022년 1월 31일 날 처음 돈 넣으러 가는 겁니다. 요때 10만 원 넣으러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넣는 건 2월 28일 날 또 10만 원 넣으러 갑니다. 3월 31일 날 또 10만 원 넣으러 갑니다. 쭉 가다 보면 내가 마지막으로 돈을 넣는 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3년 동안 넣으면 2024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10만 원을 내가 넣으러 갑니다. 자, 근데 얘들아 아까 쌤이 돈을 찾는 건 항상 언제라고? 말일. 말일이라고. 이미 말일인데? 이미 말일인데? 그럼 그지? 다음 달에. 그렇지. 아니 다음 달이 아니지. 마지막 10만 원을 딱 내잖아. 내자마자 은행에서 만기됐습니다. 찾아가세요. 이렇게. 아까 기수굴은 12월 1일 날 마지막 돈 넣으러 갔잖아. 돈 바로 안 줘. 12월 31일 돼야 줘. 근데 얘는 마지막 돈을 넣는 순간 이미 만기 날짜가 돼버린 거야. 바로 그냥 돌려준대요. 내가 지금까지 낸 모든 돈을. 자, 그러면 이 10만 원 은행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시 나한테 돌아왔어. 이자 줄까 안 줄까? 줘요? 안 줘. 한 달에 가까운 기간이 있어야 돼. 월 이율이잖아. 돈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시 나한테 돌아왔기 때문에 이자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그래서 요 10만 원은 내가 받는 금액 그대로 그냥 10만 원이 돼버립니다. 알겠어요? 그 전에 넣은 10만 원은 그러면 11월 30일 날 넣은 10만 원은 어떻게 될까? 이자 받은 그렇지, 이자 한 번 받아야지. 한 달 있었는데. 그지? 10만 원에 1.02가 돼 있는 거예요. 또 그 전에 넣은 거는 10만 원에 1.02에 제곱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야, 그러면 처음 넣은 돈 얼마 돼 있을까? 처음 넣은 돈. 이자 몇 번 붙어 있어? 35번밖에 안 붙어 있어. 35달 동안 은행에 있었거든. 36달을 못 채웠거든. 마찬가지 싹 다 더하면 내가 찾는 원리 합계 금액이 되겠지. 아까랑 차이점 뭔지 봐봐. 이놈의 지금 첫째 항 뭡니까 여러분? 이놈의 첫째 항 10. 공비 얼마입니까? 왜 이거는 1.0. 10이에요? 아, 한 개수 몇 개입니까? 36개. 차이점 아까랑 비교해봐. 한 개수 35개 아니에요? 돈을 36번 넣었는데 근데 여기 밑에 여기 지수가 0이잖아. 1.02에 0제곱 생각되어 있는 거잖아. 0부터 35까지 되니까 36개지. 여기 뒤에 1.02에 0제곱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아니 그건 아닌데 아까 것도 아까 그 기술을 할 때도 36개였잖아요. 돈을 36번 넣었는데 36개의 덩어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적은 거잖아. 여기 내가 36번 돈을 넣었는데 여기 덩어리가 35개 있으면 돈 10만 원 날리는 건데 안 되지. 그치? 뭐만 달라 아까랑? 첫째 항만 달라 얘들아. 나머지 똑같아. 첫째 항 근데 누가 결정해? 마지막에 넣은 돈. 내가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넣은 돈 중요하다고 했던 거야. 마지막에 넣은 돈에 이자를 받냐 못 받냐가 첫째 항에 이자를 한번 곱하냐 안 곱하냐를 결정합니다. 그거 외에는 항상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그러면 무조건 기수벌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한 번 이자를 더 받으니까. 알겠니? 근데 은행에서 상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
10-1번 얘는 한꺼번에 두 개를 물어보는 문제네. 자, 연 8% 엄청나게 높네. 너네 요즘 이율 얼마인지 아니? 0.6%? 0.몇 퍼? 1.5%인데 아무리 높아도 1.8%만 이거밖에 안 돼. 너네 돈 어떻게 모으지? 니네 돈 어떻게 모으지 나중에? 쌤이 너네 나이 때 이자가 4%대였거든. 그때도 4% 가지고 돈 어떻게 모으지 그랬어. 근데 지금 0.몇 %예요. 파이팅! 열심히 모으자 얘들아. 열심히 모아서 부자 됩시다. 1년마다 복리로 10만 원씩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모을 거예요.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경우와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경우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초에 적립하니까 기수를 이라고 적겠습니다. 초에 나오니까 초에 넣든 말에 넣든 마지막 넣는 돈만 쌤이 생각하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넣은 얼마? 10만 원 이제 보면 됩니다. 마지막에 넣은 10만 원인데 기수를 1월 1일 날 돈을 넣으러 가는 거야. 근데 돈을 찾는 건 그 해에 언제야? 마지막 날 12월 31일이야.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지. 이자 줄까 안 줄까? 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넣은 10만 원이 이자 한번 붙어서 얼마가 돼서 튀어나올까? 1.0. 그렇지. 10만 원에다가 1.08을 곱한 녀석이 첫째 항으로 튀어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은 어차피 계속 뭐가 붙을 거야? 이자 1.08만 여기에 지수로 계속 붙을 거 아니야. 따라서 첫째 항 찾았고요. 공비 1.08 찾았고요. 돈 몇 번 넣지나? 1년에 한 번 넣을 거고 20번. 20년 동안 모으니까 돈은 20번 넣으러 갈 거야. 그래서 돈 덩어리에게 돈은 20개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더 합시다. 원리합계는 R이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한개수 20개 빼기 1. 내가 문제에서 준다 그랬지? 1.08에 20제곱을 4.66으로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0.08분의 얘 10 곱하니까 10.8 곱하기 3.66 되겠죠. 맞습니까? 소수점 2개 땡겨버릴까? 8분의 10.8 곱하기 366 계산하셔야 됩니다. 요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계산기 못 써요. 시험 시간에 손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몰라 계산해서 첨삭 시간에 첨삭 받아. 난 몰라. 자, 기말을 하러 갈 거야. 자, 얘들아 마지막에 돈 넣으러 간다 이제. 매해의 12월 31일 날 돈 넣으러 갈 거야. 그럼 마지막에 12월 31일 날 돈 넣으러 갔는데 말에 돈 찾는 거니까 놓자마자 만기됐네요. 가져가세요. 마지막 돈 이자 줘 안 줘? 안 줘. 그래서 첫째 항이 그냥 10만 원으로 그대로 다시 뱉어낼 거야. 공비는 여전히 1.08일 거야. 돈 넣는 횟수 20번 고정이야.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아까 뭐가 달라지는데? 첫째 항만 바꿔주면 돼 얘들아. 그냥 암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왜 바뀌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0.08분의 10 곱하기 3.66 계산이 훨씬 간결해지겠네. 8분의 36.6만 해주면 되겠다. 계산이 훨씬 쉽겠다. 됐나요? 자, 뒤쪽에 비스무리한 거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해볼까요? 여기 있네. 21번. 196페이지에 있는 21번 문제 갑니다, 여러분. 이거 별표. 196페이지에 21번 문제 왕별표. 21번이요? 네. 196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문제 왕별표 쳐놓으세요. 설명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입장 정리를 잘 해야 돼, 얘들아. 자, 현재 체린이는 이달 초에 100만원짜리 휴대폰 S22가 다다음 주에 나온다는데 이달 말부터 일정한 금액씩 24개월에 걸쳐 지불하려고 합니다. 보통 니네 핸드폰 살 때 24개월 할부 끊잖아. 너희가 안 사서 모르나? 부모님이 사주셔서? 보통 다 약정 걸릴 때가 2년, 3년 이렇게. 그게 다 2년 동안 할부로 내는 거야. 핸드폰 그 기계 가격 자체를. 알겠지? 실생활에 딱 맞는 거지. 대신 월 이율이 얘는 0.8%인데 SK든 KT든 U+든 할부금이 거의 이자가 5%대거든 얘들아. 거의. 왜 은행에 돈 넣어봤자 1% 줄까 말까인데 기계에 타는 거는 이자가 5%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 사는 게 더 싸게 사는 거야. 알겠지? 자, 월 이율이 0.8%야.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나 얼마 내야 될까? 자, 100만 원을 24로 나누면 답이다. 하면 큰일 나지. 이거 문제를 풀면서 너희가 경제관념을 익혀야 돼. 잘 봐. 현재 니네가 갚아야 되는 돈은 100만 원짜리 기계를 할부로 샀어. 100만 원. 24개월 동안 갚을 거야. 근데 월 이율이 0.8%야. 자, 이렇게 나왔어. 나는 핸드폰 파는 사람이고 너희가 지금 사러 왔어. 자, 너희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나한테 사갔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니네한테 현금을 다 받았으면 나한테 지금 현금 100만 원 있어야 되지. 그치? 너희가 24개월 동안 그걸 나누어서 갚기로 한 거야, 나한테. 알겠지? 근데 난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잘 기억해. 나는 철저한 경제 원리에 입각한 장사꾼이야. 지금 핸드폰을 파는 사람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너희가 매달 얼마 내는지 모르지. 매달 A1씩을 나한테 꼬박꼬박 갚는다고 할게. 그래서 처음 A1을 갚았어. 두 번째 달 A1을 갚았어. 쭉 해서 마지막 달 A1을 갚았어. 24번째 달에 A1을 갚았어. 너희가 마지막 A1을 나한테 딱 보내주는 순간 우리의 계약 관계는 그날로 끝이지. 맞니? 여기까지 이해됐니 일단? 더 이상 우리의 뭐 계약 관계, 채무 관계는 더 이상 없는 거야. 그날로 끝인 거야. 자, 근데 생각해봐. 내가 첫 달에 너희한테 A1을 받았어. 나 이거 은행에 넣어놓을 건데. 나 자선사업가가 아니거든. 나 그거 A1 은행에 넣어놓을 거야. 그럼 나 은행에서 이자 받을 수 있잖아. 무려 A한테 1.008을 23번을 곱한 만큼 나 이자 받을 수 있는데. 맞지? 그 다음 마지막에 내가 받은 돈 A1은 은행에 넣어놓을 틈이 없었지. 우리 계약관계 그날로 끝나버렸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은 A가 그대로야. 근데 전달에 내가 너희한테 받은 A1은 나 은행에 바로 넣어버렸거든. 그럼 이자를 한번 축적을 했겠지 내가. 맞니? 그래서 얘한테 1.008을 곱한 금액이 돼 있을 거야. 그 전에 넣은 돈은 1.008의 제곱이 붙어 있을 거야. 그러면 처음 넣은 돈은 A 곱하기 1.008에 24달이 지났으니까 이자는 23번 붙어 있겠지. 맞니? 내가 너희한테 처음 받은 A1은 우리 계약이 종료된 시점 기준으로 보면 금액이 이만큼 돼 있을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를 1.08 아니에요? 0.8이에요. 0.8%잖아 이자. 아, 이자가 8%가 아니라 0.8%야. 얘 다 더하면요 1.008 빼기 1분의 첫째 항 1.008에 항 24개 여기까지 돼요. 얘가 100만 원이다 하면 틀려요. 이게 할부의 함정이야. 얘가 100만
10,000원이다 하면 이렇게 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다? 자선사업가가 되는 거야. 경제 원리를 파악해야 된다. 아까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나 너희한테 할부 안 해주고 지금 100만 원 현금 다 받았으면 나 현금 100만 원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걸 24개월 동안 내가 은행에 넣어놨으면 나 이자 받아야 되는데 나 니네가 할부하는 바람에 그 이자를 못 벌잖아. 그럼 나 손해보는 거잖아. 난 자본주의에 입각한 장사꾼이야. 절대 그렇게 안 해. 그 이자 누구한테 받아야 돼? 너희한테 받아야 돼. 이게 할부의 함정이야 얘들아. 할부로 사게 되면 너희는 실제로 나한테 더 많은 돈을 내게 돼. 알겠니? 내가 은행에서 못 받은 이자를 너희한테 청구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는 금액의 합계는 100만 원이 아니라 내가 그 100만 원을 복리로 무려 0.8% 이자로 24달을 보관하는 금액만큼을 난 너희한테 청구를 하는 거야. 너희가 내는 돈 100만 원 아니야. 할부하면. 할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0.008분의 A 곱하기 이거 얼마로 계산하래? 문제에서? 1.2 1.2로 계산하래? 그럼 이거 0.2겠네? 는 이거 0.2로 계산하래? 아니잖아. 1.2로 계산. 1.2로 계산. 이렇게. 됐니? 아유 계산 빡세겠다. 하나 둘 셋 땡기면 8분의 A 곱하기 3개 땡겨야 되지? 200 맞죠? 120 8 200으로 약분 되는 것 같은데? 얼마지? 안 되나? 돼요. 25야? 다시 나누면 A 얼마지? 25분의 120이니까 5로 약분하면 5분의 24 그럼 얘 10분의 48이네? 얼마야 그럼 한 번에? 4.8만 원이야 얘들아. 자 단순 계산해 볼게. 4.8만 원 곱하기 24달 해봐. 4, 8에 32 3, 4, 46 19 2, 8에 16 1 4, 2, 8 9 2, 5 1, 1 맞아? 응. 얘네 나한테 115만 2천 원 내야 돼. 11.5이 아니에요? 왜? 소수점 현재인데? 24분은? 어. 얘네 100만 원짜리 기계 사놓고 나한테 115만 2천 원 내야 돼. 손해지. 응. 할부는 손해야. 그래서 현금 박치기가 최고야. 알겠니? 할부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지금 이자 얘들아 엄청나게 잡힌 거거든 이거. 엄청나게 잡힌 거야. 이런 할부가 없어 세상에. 얘네 휴대폰 할부가 5%대야. 5%면 저거의 4배 이상, 5배 이상이야. 이자가. 엄청 많이 내는 거야 그거 사실. 알겠지? 특히나 학생 나중에 차 살 때 조심해라. 차 살 때 조심해라. 남자들은 보통은 차 욕심이 많거든. 현금은 없어. 근데 친구 누가 좋은 차를 뽑았대. 벤츠를 뽑았대. BMW를 뽑았대. 나도 사고 싶고 나도 타고 싶거든. 그럼 뭐 하면 돼? 집에 현금은 없고 나한테 지금 돈 모은 건 없어. 60개월 할 그렇지. 60개월 할부 긁어버리는 거야. 카푸어로 사는 거지. 한 달에 200만 원 버는데 120만 원 차값으로 내는 거야. 카푸어로 사는 거야. 5천만 원짜리 차를 60개월 할부 끊잖아. 60개월 동안 내는 돈 다 더하잖아. 거의 7천만 원 나와. 거의 그렇게 나와. 돈 버리는 지름길이야 할부는. 알겠지? 너희가 지금은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안 하지만 너희가 대학생만 돼도 뭔가 용돈을 또는 뭐 알바를 하든 과외를 하든 돈을 모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필요한 걸 사는 날들이 올 거야 분명히. 노트북을 사야 되든 아이패드를 사야 되든 그때는 너희가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못하지. 성인인데 니네가 사야지. 그때가 됐을 때 절대 할부금을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돈 버리는 지름길이다 그거. 수능 모의고사 안 나오니까 내신 대비할 때만 중점적으로 풀어도 됩니다 이거. 알겠죠? 수능 모의고사 이거 내면 욕먹어요 지금. 시대착오적 문제라고 안 나와요. 하지만 내신에서는 너희 시간 뺏으려고 냅니다. 방금 계산 복잡한 거 봤잖아. 시간 뺏기 제일 좋거든 이 문제. 아시겠죠? 지금 여기까지 나갈게요.